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내용들이 2023년 변경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심사평가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 방안 관련해서 아마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소설을 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러한 말장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3-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 이 부분이 지금 대박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협약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 즉 매출, 투자, 고용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삽입됨으로 인해서 저와 같은 심사평가위원 그리고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이 심사평가가 굉장히 용이할 것이고 반대말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행복하셨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을 지금 옥죄는 사업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편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사업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후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능적인 사업계획서, 기술적인 사업계획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3가지 변경사항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필요한 내용, 핵심적인 사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등 이러한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버전이 2020년도에 변경이 되었고 2023년도에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하시려면 사업계획서를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떻게 잘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기관은 어떤 창업팀을 선발하고 싶어하고 어떤 창업팀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매력 포인트를 발산해야 될지 주관기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사업화 지원에 합격을 하려면 주관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동안 한 300건 넘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계속 전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전부터 주관기관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땡땡 창업 패키지 시리즈 합격을 위한 핵심은 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렸던 이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내용들이 2023년 변경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심사평가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에 해당이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 마스크를 벗은 저의 모습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우수상을 받은 그러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 양식을 확인해서 어떤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창업진흥원에도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1년도 양식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제가 좀 빨리빨리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왜 개발하느냐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목적과 필요성 부분을 작성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및 사업화 전략,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성장 전략, 스케일업 관련해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
그리고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내수시장 확보 방안, 해외시장 진출 방안.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러한 해외시장 진출 방안 관련해서 아마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소설을 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러한 말장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팀 구성이죠. 그리고 추가 인력 고용 계획, 그리고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 등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증빙 서류 제출 목록에 가점 관련해서 특허 및 실용신앙권 보유자 가점 1점, 그리고 정규 규모 창업경진대 수상자 가점 1점이 부여가 됐었죠.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2022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됐었냐면 요약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산출물 개발 단계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었죠. 그리고 좀 2022년도에 특이했던 부분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에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었고요. 여기에서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 즉 대표자 및 예비 창업자가 왜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되는지 그 당위성을 어필하라라는 내용이죠. 이게 2022년도의 하나의 주요 변화 사항이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개발 목적과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분석, 그리고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진행 준비 정도, 그리고 실행 가능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부분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과 진행 준비 정도,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약 기간 내 최종 산출물은 뭐고, 개발 방법은 뭐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본 부분이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차별화 방안, 그리고 성장 전략 스케일업에 대한 부분인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리고 목표 시장 진출 방안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은 없습니다. 왜 없냐?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해외 시장을 집어넣으니 많은 창업자들이 거의 소설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해외 시장 진출 방안 자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창업자들이 해외 시장 진출 방안에 거의 소설에 가까운 거의 작문을 하다 보니 이런 말장난을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다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 포인트를 파악하셔야 되고, 종합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전체 로드맵 들어가고요. 그리고 협약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들어갔죠. 사업 추진 일정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소요 계획 들어가고요. 사업비 집행 계획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고, 본인 부담금 등 어떻게 자금 계획에 반영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팀 구성 물어보죠.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 물어보고요. 그리고 팀 현황 및 보유 역량 물어봅니다. 그리고 업무 파트너 협력기업 현황 또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기준 가점 서류 보면 전년도가 동일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정규 규모 창업경진대 수상자 최대 2점 가점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하이라이트로 짚어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2023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년 변경이 됩니다. 2021년도에서 22년 넘어갔을 때 변경이 되었고, 22년도에서 23년 넘어갔을 때도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입니다. 아이템 개요, 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구체화 방안, 실현 가능성 등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성장 전략, 관련 이미지 삽입 등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인식 있죠.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부분, 역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2022년도와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목표 시장 고객 현황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 현황 준비 정도. 과거와 달라진 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말장난이 필요 없습니다. 즉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성적인 게 아닌 정량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목표 수립과 연동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라는 게 과거와 아주 큰 차이점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 창업 아이템 현황 준비 정도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장 전략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에 대한 부분. 자, 지금 3-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 이 부분이 지금 대박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협약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 즉 매출, 투자, 고용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삽입됨으로 인해서
저와 같은 심사평가위원 그리고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이 심사평가가 굉장히 용이할 것이고 반대말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표는 썩 달가운 장표가 아닐 것 같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매력 발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정과 탈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사업 전체 로드맵, 그리고 협안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 사업비 집행 계획, 그리고 기타 자금 필요성 및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 말장난 같은 수준의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도 창업자, 창업팀의 말장난 같은 소설 수준의 그러한 정성적인 내용은 다 제거를 해버리고 KPI 위주, 정량적인 위주,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의 플랜을 보겠다는 것이고 거듭 강조하건대 저와 같은 심사위원, 주관기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식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심사평가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반부에 어떤 전략을 세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이죠. 팀 구성은 늘 따라오는 것이죠.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팀 구성 예정안에 대해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 협력기관 현황 및 활용계획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CSR 경영, ESG 경영 등 지금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큰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창업팀으로서 어떠한 이제 중장기적 사회적 가치 그 밸류를 끄집어낼지에 대한 부분을 그 플랜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표현 방법과 워딩 능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입장이 아닌 정부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워딩을 잘 작성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선발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목록이 지금 2023년도 버전을 보고 계신데 2022년과 2021년도에 변경된 부분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냥 제 추측컨대 아마 이 부분이 예비나 초기 창업 기업 수준에서 너무 많은 이제 지식재산을 남발하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판단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이제 지식재산권 창출이 그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너무 행정적인 내용 위주의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2021년, 22년, 2003년도 매년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는 말장난 정성적인 내용 그리고 외부 자료 근거 그리고 창업자 중심의 내용이 지금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지금 획기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장난 정성적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시장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소설을 적어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안 보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내부 자료나 내부 근거, 내부 실적이 아닌 시장 상황이 어때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탐, 쌤, 쏨 이러한 수준의 말장난 역시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장난은 안 통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쓰시기에 창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성하기가 용이했던 그러한 포맷, 그러한 버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행복하셨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을 지금 옥죄는 사업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편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사업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후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능적인 사업계획서, 기술적인 사업계획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외부 자료가 아닌 내부 자료, 내부 DB를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포맷 자체가 창업자 중심이 아니라 평가자 중심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혹독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에, 어느 정도 고용에, 어느 정도 실적을 창출하겠는지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때서 탐, 쌤, 쏨이 어때서 이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그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력은 정량적으로 잘 표현이 되고 어필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러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과 여러분들 간의 그 상관관계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과 여러분 간의 강한 이 상관관계, 연결고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끄집어내는가가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한 아주 좋은 꿀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저 같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창업 도약 패키지는 심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러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 창업자, 창업팀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적인 걸 물어보고 계획을 물어보고 의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KPI 위주, 정량적인 위주로 보겠다라고 사업계획서 포맷 템플릿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23년도 버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 열정, 정신력, 전투력을 잘 집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기술적으로 잘 작성하려는 노력보다 주관기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주관기관이 좋아하는 사례와 싫어하는 사례를 면밀히 잘 분석해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말장난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본질에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예쁘게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로나 이전에는 사업계획서 이쁘게 기획적으로 잘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과의 상관관계 연결고리가 약하더라도 선정되었던 다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보조금을 받기에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 아이템과 그리고 여러분과의 그 끈끈한 연결고리, 끈적끈적한 연결고리, 그리고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포인트 또는 두 포인트 또는 세 포인트 이상 그 포인트를 끄집어 내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고 그냥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 상황이 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아이템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99.9% 떨어집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량적으로 KPI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사업과 어떤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원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잘 포장을 하실지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2023년도 이후에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관기관을 이해하시라는 노력과 그리고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인 벤치마킹,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그리고 이러한 주관기관은 어떤 창업팀을 좋아하고 어떤 창업팀을 싫어하는지 왜 그런지를 주도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실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제가 아래 댓글에 고정 링크에 관련 자료 링크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개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가 남기기가 제가 좀 껄끄러워서 별도의 링크로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 이러한 창업 지원 사업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